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여러분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더 많은 자료 그리고 강의 궁금하시면 해커스학원 사이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30일 토익 시험 총평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난이도는 파5 중, 파6 중상으로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난이도 책정을 듣고 조금 서운하다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파5가 나한테는 어려웠는데 어떻게 선생님 중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는 최근 시험에 나왔던 그런 시험들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와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 그리고 또 실제 반영이 되는 여러분들 시험 결과하고는 많이 상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생님이 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토익 공부를 제대로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이렇게 꾸준히 성실히 했다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평이하게 많이 나온 달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어하고 동사 수일치시키는 문제. 앞에 주어가 복수라서 뒤에 동사 복수동사 고르는 유형. 명사 앞에 소유격 there 답이 되었던 문제. complete 뒤에 by. 그 다음에 언제까지 뭐뭐를 계속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offer 뒤에 until. 그 다음에 전치사로 시험에 참 많이 등장하죠. prior to ing 구문.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 before가 접속사였습니다.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 형태로 before가 답이 되었던 문제.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구분하는 유형이 5문제나 꽤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be required to. to 부정사 앞에 require의 형태가 항상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이번 시험에 등장을 했고 to 부정사가 빈칸이 아니고요. to 부정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넣는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어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이 분사의 형태로 PP, used to, 중고의라고 하는 형태가 이번 시험에 중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제 평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었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렸을 법한 문제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얼핏 보기에 보기 2개가 형용사 부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심플하고 간단한 그냥 문제 품사 문제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 빈칸 앞에 등장하는 이 have라는 동사를 잘못 이해했으면 시험장에서 시간을 끌었을 수 있는 유형입니다. 여러분 have가 사실은 소유하다, 갖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사실 오형식 동사로 사역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차량의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have your car, 차량이 어떻게 하도록 시켜라 라는 의미의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오형식 동사 have 같은 경우 뒤에 사람을 목적어로 취하면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have your car 반대로 이제 사물 명사가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아니라 PP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 사물이 뭐뭐 하는 게 아니라 뭐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 아니잖아요. 수동이잖아요. PP 형태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은 your car라고 하는 목적어 뒤에 목적보 자리에 이미 PP가 나온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PP 앞에서 이 PP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뭐냐라고 새롭게 등장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네 차량이 어떻게 점검되도록 전문가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되도록 해라. 라는 PP 앞에 professionally 부사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음 시험에서 혹시 모르니까요. 이렇게 have 뒤에 사람 나왔을 땐 동사 원형, 사물 나왔을 땐 PP 형태로 보호를 맞춰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빈칸 앞에 전치사 at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work 명사죠. 그래서 명사하고 보기 2개도 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복합 명사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t work 빈칸 작업 삐리리에서 직원들은
서로 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얼핏 여러분들이 또 시험장에서 빨리빨리 이제 시간을 재촉하면서 문제를 풀다가 근무 시간에 뭐 이런 의미 아닌가 해서 B번을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사 at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at은 시간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계를 보고 알 수 있는 정확한 시각 10시에 그죠? 아주 작은 시각 뭐 월말에 월초에 라고 하는 정확한 시각 앞에만 쓸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실제 이렇게도 시험에 매우 잘 등장을 해요. at 10 p.m.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고 또는 장소 앞에 올 수 있습니다. at the coffee shop 이런 형태로 마지막으로 정확한 가격에 at the cost, at the price 또는 속도 앞에 at the speed라는 형태를 쓰는 게 가능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요거 hours가 뭐 시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여러분 근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이 아니라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올 수 있는 전치사는 기간 앞에 쓰는 for 정도를 쓰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during 이런 기간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 특히 이제 뒤에 숫자가 아니라 어떤 이런 사건 기간이 나올 때는 during work hours 또는 working hours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치사 at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무 현장에서라는 표현으로 work site 하는 장소 앞에 쓰는 at 네, 이 표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빈칸은 please 뒤에 동사 원형 답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보기 3개가 토익에서 다 답으로 나오는 단어들이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답을 인지하셨어도 왜 나머지 2개가 오답인지를 체크해 두시면 다음 시험에 대비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뒤에 사람이 나와요. 밥 윌슨에게 인사과에 있는 밥 윌슨에게 뭐 하시오? 어필, 매력을 발산하시오. 호소하시오. identify, 찾으시오. contact, 연락하시오. 뭐 하기 위해서 직원 복지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어서 질문을 하기를 원한다면 질문하기 위해서 밥 윌슨에게 연락하세요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정답은 컨택트로 갑니다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이 컨택트는 뒤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연락해라. 그 이메일이건 전화건 목적어에게 연락을 해라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단 컨택트는 타동사예요. 뒤에 전치사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 contact with 쓰지 않는다라는 거, contact 사람 바로 등장하고 두 번째 어필 같은 경우는 토익에서 아주 중요한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어필 to 사람, 누구누구에게 호소하다, 매력을 발산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마지막 identify 하면은 네, 찾다, 구분하다, 발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 쓰일 수는 있어요. identify the person, 사람을 구분해내다, 찾다. 네, 이 문장 안에서는 지금 해석이 어색하기 때문에 답은 컨택트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사 어휘 3개 중요한 포인트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 문맥은 이해가 돼. 그런데 막상 또 답을 고르자니 조금은 헷갈린다 싶었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카 레이서들, 자동차 경주하는 그 레이서들이 새로 나온 타이어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타이어가 어떤 타이어냐? 위치 이하가 꾸며주는 타이어인데 제공을 해줍니다. 카 레이서들에게 뭐를? 더 많은 통제를. 윌 하면 바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동차 핸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장치를 제공해준다. 어디에서? 빙판에서. 자 그러면
빙판에서 운전할 때 여러분 사실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핸들을 쥐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실은 뭐가 잘 안 돼요? 네. 자동차 통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디자인된 이 타이어가 빙판에서 컨트롤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컨트롤이 통제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지만 명사로 통제권이란 통제권, 통제력이란 의미의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will 자동차 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자동차 핸들이나 어떤 장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건 좀 어색하죠. 네, 답은 A번으로 갑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요. 보기 3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노랭이 복화에서 외웠던 단어들인데 하고 되게 반가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빈칸 뒤에 날리지하고 짝꿍이 되는 명사를 고르자니 조금 헷갈린다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호세 뮤지엄이 후보자를 채용한다. 후보자를 좋아한다. 근데 어떤 후보자냐? 고대 미술 역사에 있어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후보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 3개의 뜻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번 hospitable. 여러분 이 단어에 약간 그죠? hospital 병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온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환대해 줘야 되죠. 그래서 hospitable 하면은 환대하는 굉장히 친밀히 반기는 이란 의미를 갖는 형용사입니다. 그런 지식? 그건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A, amicable 하면 이것도 역시 좋은 의미예요. 우호적인 이란 의미예요. 적대적인 게 아니라 우호적인 그런 반응. 근데 그런 지식? 역시 조금 어색합니다. 반면에 C번 extensive 하면 광범위한 이런저런 두루두루 걸친 다방면에 걸친 그런 지식을 의미할 때 쓰는 형용사로 C번이 제일 자연스럽죠. 그런데 A번하고 B번도 토익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짝꿍이 될 수 있는 명사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hospitable 뭐라고요? 환대하는, 그죠? 기쁘게 반겨주는 그런 태도 또는 그런 대우, 트리트먼트하고 짝꿍이 될 수 있는 형용사. 두 번째, amicable이라고 하는 건 우호적인,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 마지막, intensive의 반대말이죠. intensive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는 겁니다. 반면에 extensive는 광범위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넓게 뻗쳐나가는 이란 의미로 하나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두루두루 광범위한 수사, 연구 그런 지식. extensive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는 형용사예요. 네, 답은 C번으로 갑니다. 6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기 딱 보고 어떤 생각 하셔야 돼요? 해석? 아니면 계산? 그쵸? 해석으로 접근하시면 위험한 문제잖아요. 요 콤마까지 끊어주시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A에 있는 라운지 C가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5주간 폐쇄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뭐 때문에? 계획된 리모델링의 결과로라는 의미로 A번 as a result of 이렇게 of로 끝난 전치사고요. as long as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요 콤마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빈칸 뒤에 명사하고 짝꿍이 될 수 있는 빈칸은 사실상 전치사 자리이기 때문에 보기 중에서 유일한 전치사로 있었던 답은 A번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정답은 뭐 품사로 전치사 자리가 맞는데 B번의 as long as가 시험에 역시나 잘 나오는 그런 키워드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as long as는 long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만큼 길게라는 의미입니다. So you can stay here as long as you want. 네가 원하는 만큼 길게 여기에 체류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뜻. 두 번째 뭐뭐하는 한 이거는 if하고 동의어예요. 뭐뭐라면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노래 가사죠. As long as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개의치 않아
라고 하는 뭐 팝송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s long as 두 가지 의미 모두 중요해요. 뭐만큼 길게, 두 번째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란 두 번째 뜻이 있다라는 거 주의를 해두시고 오늘 시험에서는 전치사냐 접속사냐 구분하는 문제로 중요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험에 이런 유형이 5개나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Part 6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 excerpt라고 하는 거는 블로그는 다 아시죠? excerpt는 발췌문, 인용문이에요. 그래서 블로거가 작성한 그런 발췌문 중에서 일부를 따온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뭔가 되게 짧았어요. 되게 짧았고 읽으면서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막상 되게 문제 풀면서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 했을 법한 그런 문제여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스태프란 단어는 참 토익에서 중요해요. 직원이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사로 여기선 쓰였잖아요. ing를 붙여놨으니까 동사로 쓰일 때 스태프는 채용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네 빵집에 직원을 두는 것, 채용하는 것. 그래서 when you start your own business, 네 사업을 시작할 때 key factor,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it's staff, 직원이야. 직원을 잘 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알맞은 부사를 넣으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나중에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네 사업이 커지면 이런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자연스러운 부사는 at first였어요. 처음에는 You alone might be the only one. 너 혼자서가 유일한 직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지만 빵도 굽고 그런 제빵사 역할도 하면서 계산도 하고 그런 유일한 직원일 수 있지만 however, you will need more bakers. 그러나 사업이 확장하면서 조금 더 그 제빵사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너 채용할 때 네가 알아둬야 되는 팁들이 몇 개 있는데 하면서 이 중요한 팁들을 열거를 하게 됩니다. 1번. Hire someone who was trained in the formal institution. 조금 공식적인 그런 기관에서 certified 된 사람을 채용을 해 라고 하는 첫 번째 충고. 두 번째 알맞은 문장을 넣으시오 하고 네,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이 문장 삽입하기 유형이었는데 이 빈칸 바로 뒤에 키워드 for instance가 있었어요. For instanc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라고 설명하는 이 부사는 사실은 앞에 들어갈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뒤에 문장 읽어보시면 너 채용할 때 빵을 좀 잘 굽는 사람도 좋고 동시에 뭐도 디저트 좀 잘 만드는 사람 채용하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칸 답이 되는 문장으로는 이런 키워드 있는 게 적합하겠죠. 다양한 스킬셋 또는 각기 다른 그런 스킬셋을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자를 채용하면 좋다. 그 중요하다라는 표현,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봤을 때 요 지금 단락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장 삽입하기 유형을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 명사, 요 자리 진짜 디저트냐 파이냐 요거를 놓고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케이크라는 건 도대체 디저트냐 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일단 suches라고 하는 요 전치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 문제를 쉽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uches라고 하는 전치사는 언제 쓰는 거죠? 역시 예를 들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단 이제 앞에 상위 카테고리 그리고 suches 뒤에는 하위 카테고리가 등장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열대 과일이라고 했을 때, 네, tropical fruits다. 근데 열대 과일에 뭐가 있지? 여러분들이 이제 동생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대 과일은 말이야, such as 사과나 배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키위나 망고나 파인애플 이런 것들과 같은 열대 과일 할 때 such as 뒤에 하위 카테고리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파이 예를 들어 케이크와 같은 파이 말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4월 30일 토요일 토익 시험 잘 보셨나요? 오늘 오후 시험이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하시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래도 계속 지금 최근에 토요일, 일요일 뭐 날씨 너무 환상적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흐리면서 선선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오늘 한번 오늘 토익 파트 7 한번 분석을 해보기 전에 여러분 토익 관련 정말 굉장히 양질의 좋은 자료들이 해커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이 여러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 들어가셔서 자료 더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또는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총평 시작해 볼게요. 일단 파트 7 난이도는 중하하? 네. 제가 아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중하 정도로 잡았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하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생님이 중급반 정도, 중급반 해커스의 중급반이면 750 정도를 목표로 하는 반인데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나 파트 5, 6를 시간 내에 풀고 파트 7에 적어도 50분 이상의 시간을 갖고 들어왔을 때 느낄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파트 7은 시간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나는 파트 5, 6에서 시간 굉장히 많이 보내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이었어. 상으로 느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면. 파트 7 자체가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부터 확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7은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전반적인 어떤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단일 지문에서 메시지 대화문 매달 2지문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것들 중에 4명이 등장했던 하나의 지문이 있는데 내용이 좀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지문이 다소 복잡했어요.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보던 이제까지 쭉 보아오던 어떤 동료, 직장 동료들의 일반적인 사무직 직장 동료들의 어떤 얘기들, 뭐 이런 현장직 직원과 사무직 직원 간의 대화, 뭐 이런 어떤 맥락을 좀 벗어난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좀 지문 자체가 내용이 해석은 되지만 판독은 충분히 되지만 이거 정확히 무슨 상황인 거지? 라고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은 평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좀 여러분에게 논란이 됐던 거는 같아요. 게시판을 보니까.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문장 위치 문제는 매달 또 두 문제씩 출제되는 이 문장 위치 문제가 역접 관계가 잘 쓰이지 않거든요. 역접 관계가 나오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앞뒤 문장의 흐름에 어떤 그 역전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흐름을 찾아가는 것은 제일 쉬운 형태인데 나왔어요. 그런 색깔이 강했어요. 오늘 문제들이. 그래서 이따 살펴볼 거고. 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단일 지문으로. 근데 기사는 업체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죠. 항상. 근데 오늘은 어떤 상업구역, 비즈니스 디스트릭을 개발하는 어떤 뭐 도시개발이나 부동산 개발 이슈죠. 일종의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업체 기사 또 하나 나왔어요. 내용 자체는 적절히 뭐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었어요. 기사는 기본 수준 자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굉장히 평이했어요. 어려운 거 하나 없었고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답을 찾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자, 그다음 동의어 문제 3개 나왔는데 모두 하. 정말 논란될 만한 거 없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연계 문제. 연계를 잡는 방식, 문제 연계를 잡는 방식 자체가 심플했다. 그래서 연계 문제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난이도를 상중하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막 봤는데 연계 지문에서 5문제가 전부 하로 체크된 지문도 꽤나 많았어요. 셋도. 근데 이제 일부 어떤 문제였냐면 연계 지문에 있는데 비연계 문제이죠. 연계 지문에 등장한 주제 목적, 특정 지문의 주제 문제, 목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핫하게 게시판이 달궈졌었던 논란 문제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paraphrase 표현 대체로 평이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뒤에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동의어 문제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We value 고객님의 거래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계속 거래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value 하면 가치,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예요. 가치. 자, 그다음 토익에서는 이제 가격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market value 하면 시장 가격, 시가. 그럼 가격으로 쓰일 때는 price나 cost라는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동사죠. 우리가 고객님의 거래를 value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문맥상 유추를 하신다면 고객님의 거래를 value, 가치 있게 여긴다, 즉 감사하게 생각한다, 소중하게 여긴다, cherish. 그래서 동의어관계 이룹니다. 자, 그다음 address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뜻은 이것도 중학교 때 외웠던 거, location. 주소니까 위치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advanced 되는 실력이 되면 접하는 뜻이 뭐가 있어요? address. 토익에 입문해서 좀 하시다 보면 address가 연설이라는 뜻을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설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이제 speech이고요. 연설하다 기본 동사는 speak, discuss, talk. 톡도 명사가 돼요. 그래서 discuss는 동사밖에 안 되니까 연설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단어들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이라는 뜻도 있고 연설하다, 연설 다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일단 투부정사 지금 동사 자리에 들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 he will employ several new policies. 그는 몇몇 새로운 정책을 employ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쓰지만 어떤 정책을 도입하다, 갖다 쓰다 이럴 때도 employ를 쓰니까 그가 새로운 몇몇 정책을 도입했다. 뭐 하기 위해서? 일부 세입자들의 걱정, 근심, 걱정거리를 좀 다소 부정적인 뜻입니다. address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걱정거리를 다루다, 처리하다 그런 의미로 되게 잘 씁니다. 자, 다루다, 처리하다, handle, deal with. 자, 그다음 세 번째, cover. cover는 여러분 역대 토익에서 참 많이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역시나 또 나왔습니다. 네, cover는 기본적인 뜻이 굉장히 많아요. hide, veil, 가리다, 숨기다, veil 하면 veil로 가려놓다 이런 의미니까 hide, veil 비슷하고 그 다음 또 보호하다, protect, guard 계열 그 다음 deal with, handle은 다루다. 아까 우리가 봤던 address하고도 같은 의미 겹치죠. 그 다음 report은 신문 기사가 어떤 내용을 보도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뜻? 자, 문맥상 가봅시다. 정말 유추하기 너무 쉬웠고요. Company will cover the price of the 3-week stay at a nearby hotel until you organize your housing.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회사가 당신이 당신의 주택을 준비할 때까지는, 구할 때까지는, 당신의 집을 구할 때까지는 근처 호텔에서의 3주간의 체류 비용을 커버해 줄 거다. 그러면 돈 얘기니까요. 당연히 pay for guarantee. 지불해주다 또는 그 금액을 보장해주다라는 의도에서 guarantee도 가능해요. 자,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주요 표현들, 돋보였던 표현들 한번 살펴봅시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bold and colorful 그러면은 bold 하면 되게 대담하고 굵직굵직한 느낌. 그 다음에 colorful 하면 컬러풀하다 아시죠? 네. 자, 그럼 bold하고 colorful한 어떤 이미지를 연상한다면 그것은 visually appealing. 흐리멍텅한 느낌보다는 visually appealing. 뭔가 시각적으로 되게 호소하는, 그렇죠? 어필하는. 자, 그다음 make outlets and circuits. outlet 하면 뭐예요, 여러분? outlet은 토익에서도 원래 배출구, 출구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outlet은 전기가 배출되는 그 배출구가 어디입니까? 우리 벽에 있는 outlet. 콘센트라고 하나요? 그 코드를 꼽는 그 두 개 구멍, 그렇죠? 자, 요거 있죠. 우리가 여기다 꼽죠, 코드를. 그래서 이게 아울렛이에요. 그리고 circuit 하면 회로. 그래서 자, outlet과 circuit을 만든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우리가 이용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바로 전기를 이용할 때, 그렇죠? 그래서 microwave meals. 뭔가 마이크로웨이브가 전자레인지인데 microwavable meals라고 해서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뭔가 먹는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받고 싶을 때는 요런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문맥 속에서. 자, 그다음 being exempt from paying a fee. 이 단어로 말할 것 같으면 면제된 형용사도 있고 면제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면제 그러면 waive라는 동사도 있어요. 면제하다. 그리고 명사형 waiver인데 자, 면제 요금 내는 것으로부터 면제되는 것과 연결되는 게 뭐겠어요? 요금 내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개념이겠죠. saving money. 자, 그다음 초, 중, 고 우리가 학교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접하셨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배우셨죠?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근데 비슷한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elementary school, 이 초등교육을 primary school이라고도 더 많이 써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자, 그 다음에 middle school, high school,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중등교육이죠. 요거는 초등교육이고 요건 중등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중등교육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넓게 secondary school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secondary, 둘 다 secondary school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elementary school은 가장 기본적인 스쿨이고요.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 두 개는 secondary RY school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middle school과 high school을 다 포괄하는 단어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하이스쿨을 고등학교라고 하니까 거기 앞에 주니어를 붙여서 주니어 하면 더 꼬마 버전이죠. 그래서 하이스쿨 아래 단계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 한번 또 정리해 두시고요. 일단 배송 관련 오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쇼핑 관련된 오류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쇼핑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당합니까? 그렇죠? 뭐 택배 생각해 보세요. 택배 그냥 일상인데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토익에도 굉장히 이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제일 많이 일어나는 오류가 뭐죠? 배송 관련해서 shipping delay, 그렇죠? 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shipping delay는 뭘까요? 배송 지연. 그다음 damaged item은 내가 주문한 A라는 물건이 도착을 했는데 다 부러지고 깨져서 왔다. 그럼 damaged item이 되죠. 자, 그다음 내가 A와 B를 주문했는데 A만 오고 B가 안 왔다 그러면 B를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주문했던 그 아이템을 못 받았다라는 표현은 결국 missing item, 누락된 제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만 받고 B가 안 왔을 때 B를 missing item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락된 제품, 제품 누락. 자, 그다음 wrong item 뭘까요? 내가 A를 주문했는데 B가 온 거예요. A는 안 오고 엉뚱한 제품이 왔을 때 그것을 wrong it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는 서로 다 다른 케이스고요. 그런데 다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오류, 문제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damage 같은 경우는 crack,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뭐 crack 하면 아시죠? 여러분 금 간 거, 금 간 거니까 damage라고 연결될 수 있고 또 defective, 결함이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defective. 자, 오케이. 그다음 이제 우리 내용 문제 하나하나 조금 따져볼게요. 논란이 됐을 만한 매우 궁금했었을 만한 그런 문제들 조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짧은 단일 지문이었는데 여러분 헷갈렸을지 모르겠어요. 뭐 전혀 헷갈리지 않았다. 나는 당연히 보기라고 생각했다 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고요. 자, 어느 퍼블리싱 업체가 최신 인스톨먼트를 홍보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웠던 게 이 업체 업종이요. 퍼블리싱으로 끝나면 여러분 퍼블리싱이나 publisher 이렇게 끝나면 아니면 publishing campaign 이렇게 끝나면 당연히 업종이 출판사거든요. 출판사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책, book. 그렇죠? 그게 뭐 전기 간행물이든 아니면 그냥 단행본이든 책을 찍어낸단 말이죠. 자, 이 지문에서 얘네들이 어떤 제품이 새로 나왔다는 걸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무슨 광고, 무엇을 광고하냐 이랬는데 보기에 북하고 컴퓨터 있었고 뭐 워크숍도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정답이 북인데요. 자, 컴퓨터가 약간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었던 게
이제 여기 있는 단어들이 막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냐면 책 제목 속에도 일단 그 책의 제목이 하나 나오는데 How to use computer to grow your business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책 제목인 거야. 그 제품의 제목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컴퓨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최신 인스톨먼트 홍보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latest installment. 자, 인스톨은 설치하다예요. 동사로. 그리고 installation 그러면 설치해요. 근데 인스톨먼트 하면은 우리가 할부금의 한 회분. 아니면 여기서처럼 최신 어떤 회차나 어떤 회분, 드라마 한 회분, 책 한 회차 뭔지 아시겠죠? 그게 인스톨먼트거든요. latest installment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 제품에 최신 인스톨먼트를 홍보하고 있는 지문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걔가 컴퓨팅 시리즈 중에서 최신 인스톨먼트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자, 컴퓨터 막 2번 나오니까 보기에 컴퓨터 깔아놓은 거예요. 어휘만 비슷했어요. 결국은 책이었고 그리고 컴퓨팅 시리즈라는 건 컴퓨터 관련된 것을 다루는 시리즈물 중에 최신 회차를 홍보하는 거였고 그것은 책이었다.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1년의 시리즈물 중에 최신 회차였던 책을 광고하고 있었다. 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대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 좀 되게 좀 특이했던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세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람이 등장했어요.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렸죠. 식당 오픈을 앞둔 동업자들의 대화였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서 뭐라 그래요? 무슨 메뉴를 발견했어 막 이래요. 공사 중에 메뉴를 발견했어 막 이래요. 그렇죠? 자, 어떤 읽다가 보면 레노베이션 공사 중에 뭐를 발견했다, 디스커버했다, 메뉴를 발견했다. 메뉴? 그럼 우리가 음식 메뉴인데 공사 중에 메뉴를 발견했다고? 아까 선생님이 그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저는 인류학자들이 옛날 그 물건들을 유적지를 막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뭐야 지금 토익에서 이런 얘기가 왜 나와 할 정도로 약간 조금 혼란스러움 느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말을 건 이 A라는 사람, 이 대화를 주도했던 이 사람의 직업을 물어봅니다.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기존의 건물을 식당으로 레노베이션 하려고 지금 건물을 레노베이션 하려고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원래는 pharmacy store였고 원래는 약국이었고 그 전에 100년 전에는 거기가 또 식당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식당에서 쓰던 메뉴가 발견된 거예요. 개조 공사를 하다가. 그렇죠. 고고하게요. 그래서 메뉴가 나왔는데 자,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냐면 이 사람의 직업과 여기서 이래요. 이들이 왜 동업자라고 선생님이 판단하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A라는 인물이 있잖아. 우리 그 메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식당에서 우리 셰프들이 그 메뉴를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 팔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신나서 우리 막 100년 전 메뉴 발견했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our restaurant, our chef라고 했으니까 같이 지금 사업 공동체죠. 그래서 동업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식당에 이제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건물 기존의 건물을 레노베이션하고 있는 중에 발견된 어떤 그런 에피소드였다. 자, 거기서 또 대화자 중에 한 명은 contractor, 한국 사람 이름이 하나 등장했어요. 토익에 한국 사람들 이름이 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약자, 도급업자라는 뜻이에요. 계약과 관련된 단어겠죠. contractor. 네, 보통 하급 도급업자, 계약자니까 일감을 이제 받아서 계약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 일거리를 받아서 일을 하는 건축 쪽에 많이 쓰이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람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 공사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했고 또 질문 중에 일정대로 언스케줄대로 진행되겠냐라고 했더니 그 한국인이 되게 자신 있게 일정대로 완공 가능하고 공사 완료 가능하고 그래서 예정대로 오픈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신감을 보였던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위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접 관계가 돋보였다라고 했던 살펴볼게요.
이게 보통 순접, 역접, 어떤 이런 접속 부사를 쓸 때 접속 부사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순접과 역접 중에 순접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점수 잡는 Hackers.